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일이 정해졌습니다.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의 결심 공판이 끝이 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 한성진 재판장이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1심 선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위 사실로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최고 법정형이 징역 5년에 벌금형은 3천만 원까지입니다. 징역 5년에 3천만 원의 벌금형인데 징역 2년을 구형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형을 구형을 한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최고형을 구형을 한 겁니다. 구속을 시켜달라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이 선고일을 언제 할 것이냐, 보통은 한 달 뒤입니다. 그런데 한 달 뒤보다 훌쩍 보름이나 더 지나서 11월 15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오늘 검찰의 구형과 이 구형이 있고 난 다음에 긴 시간 동안 이재명의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사실상 거의 실토를 한 겁니다.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검찰의 증거 앞에. 이렇게 되자 법원이 11월 15일 이렇게 좀 넉넉하게 기간을 길게 잡은 것은 지금 많은 국민들은 빨리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한다, 빨리 1심 선고가 나와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 재판부가 이렇게 길게 늘려서 잡은 것은 이재명에 대해서 오늘, 그러니까 지난번 재판과 오늘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 검찰이 이 징역 2년이라고 하는 중형을 구형을 했다. 그래서 검토할 시기가 더 필요하다. 이건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재판부가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었다. 일상적인 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건 대통령 선거였고 오늘 검찰이 이야기한 대로 이재명은 국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 또 사법방해를 해왔다. 그래서 재판부가 굉장히 신중하게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해서 1심 선고를 내리겠다라고 결정한 것으로 읽힙니다. 오늘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결심 공판을 보면서 지금 정치권이 완전히 멘붕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자신감을 얻은 것이고 지금 법치에, 그 다음 민주당은 거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식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리로 공방을 펼치는 상황은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는 검사에 대한 탄핵, 판사에 대한 탄핵도 상당히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오는 30일 위정교사에서도 오늘을 빗대 보면 이 위정교사에서도 3년, 4년 징역형 구형이 나올 것이 아니냐, 중형 구형이 나올 것이 아니냐, 또 법정 구속을 요구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는 10월 다음 달에 이재명의 사브리스크 1심 판결이 모두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11월로 모두 미뤄지는 셈입니다. 11월이 D-Day가 될 것이다. 이재명이 완전히 민주당과 함께 망가지는, 무너지는 이런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검찰이 예상 밖으로 이렇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 이게 지금 법조계를 비롯해서 정치권에도 엄청난 충격파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통상적인 구형이고 통상적인 선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구형이 되어야 하고 이 정도 선고가 될 것이다. 한동훈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재판부가 기간을 넉넉하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재명에게는 나쁜 의미, 치명적일 것이다. 재판부가 굉장히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걸 좀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재판에서 10시 반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무려 지금 10시간 가까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재명이 실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야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두 가지 거짓말. 고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최후 진술까지 이제 거의 실토를 한 셈입니다. 김문기를 여러 가지 정황상 모를 수는 없는데
자신의 개인만의 판단으로 그 당시에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였습니다. 이건 재판부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것도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사실상 이 상식적으로는 모두 자신이 거짓말한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게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완전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재판부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검찰이 2년 징역형을 구형을 하면서 이 구속시켜 달라고 하면서 이재명은 상습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계속해 왔다. 그 다음 사법 방해를 해왔다. 재판 지연 각종 정치적으로 이 재판부와 판사와 검사들을 협박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 왔다. 이런 정치 권력 뒤에 숨는 방탄에 대해서 법이 엄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이재명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정치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구속시켜달라. 징역 2년을 구형을 한 겁니다. 예상 밖의 징역 2년의 구형이다. 검찰이 여러 가지 노림수가 보입니다. 가장 큰 것은 검찰이 지금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징역 2년을 구형을 해야 될 만큼, 선고를 해야 될 만큼, 구속시켜야 될 만큼 이렇게 엄중한 악질범이다. 이걸 검찰이 밝히면서 법리와 증거로 밝히면서 이게 선고가 되고 빨리 재판이 진행이 돼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법부, 재판부가 정치 권력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간간히 보여왔다. 이걸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이다. 국민들의 여론이다. 이걸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국민들이, 법치를 바라는 국민들이,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이 이걸 지켜준다면, 감시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국민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면서 이 행간을 제가 읽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최근 들어서 이 때 맞춰서 강조를 했습니다. 정치 권력에 대해서 엄중한 재판, 신속한 재판을 강조를 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이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재판 거래입니다. 변호사를 통한 재판 거래. 이재명이 또 재판 거래를 시도할지 모른다. 이재명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재판부를 협박할지 모른다. 정치적인 개딸들을 동원해서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앞으로 이재명은 지금 한 달, 2달 동안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희대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달라. 국민들도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 감시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이 재판을 지켜달라. 이걸 지금 검찰이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됐고 오늘 하루 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도 징역 2년이었다. 중형이었다. 구속을 시켜달라. 그래서 재판부가 시간을 2달 가까이 넉넉하게 잡은 것입니다. 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다. 이건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보다는 이재명에게 불리한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재판정에서는 이 가요, 그러니까 이문세 가수의 그 노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김문기를 모른다. 개인적인 것이죠. 개인적인 판단은 이 상식적인 것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이라고 하는 노래, 거기에 보면 가사에 당신은 나를 잘 알겠지만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아픔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 이걸 비유를 한 겁니다. 김문기는 이재명을 잘 알았지만 이재명도 김문기를 잘 알지만 이재명은 김문기를 모르는 걸로 하고 싶었다. 기억하지 못하는 걸로 하고 싶었다. 그 부분입니다. 이재명 개인적인 판단, 알았다 몰랐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없었다. 개인적인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억지일 뿐입니다. 주변 정황, 상식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명은 김문기를 모를 수 없었고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당선이 될 목적으로 이 방송에서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질문이 있고 다듬고 다듬은 하루 전에 김문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한 게 김문기를 모른다였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고 상습적인 것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상습적인 것이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을 하면서 그 황운하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요구하면서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정치 권력에 의해서 어떤 신분에 의해서 우리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이건 법치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달라. 우리 정치에서 격리시켜달라. 구속시켜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재판 징역 2년이 아니라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돼도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재명의 국회의원 배지는 날아갑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앞으로 2개월 동안 최대한 발악을 할 겁니다. 뭐 각종 탄핵을 비롯해서 이 재판부를 협박할 것입니다. 또 재판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중형을 구형하고 오늘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이 사실상 모두 자신이 거짓말한 것을 실토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배경에는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국민들에게 이 이재명의 첫 재판 1심 판결입니다. 첫 1심 판결을 앞두고 전 국민들이 이 법치를 지켜달라, 상식을 지켜달라 이렇게 검찰이 요구하고 있고, 검찰이 그 요구를 현실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는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누가 뭐래도 판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때맞춰서 강조를 했습니다. 왜 정치 권력에 휘둘리느냐? 국민 여론에 휘둘리느냐?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으로 판사들이 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켜달라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많이 제 송원재TV 댓글을 보시면 많이 속이 시원하다. 정말 오늘 참 이렇게 속이 시원한 거 처음입니다. 이제 11월 15일 선고가 나게 되면 더 속이 시원하실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건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재명은 상습적으로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이 재판부가 어떻게, 재판부도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뭐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이렇게 무기징역을 때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남아 있습니다. 위정교사 재판이 남아 있고 대북 송금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대장동 백현동 재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법치가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섭니다. 법치는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정치 권력이 법치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법치만이라도 제대로 세워라. 뭐 정치 잘한다고 떠들지 말고 법치만이라도 제대로 세우면 정치의 기본은 되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고 그 요구에 충실한 것이 오늘 검찰의 구형이었다.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34부입니다. 한성진 부장판사가 재판부입니다. 3명의 재판 판사가 합의부입니다. 국민들의 이 법치에 대한 요구를 잘 수용해서 엄정한 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앞으로 2달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결국 지켜내야 될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